제어하지 못해서 평생을 또 어떤 병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요새는. 태평성대일 때는, 태평성대라는 것이 꼭 물질만 풍요하고, 잘 살아서 태평성대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시대. 가진 것은 없지만, 삶이 편안한 시대가 태평성대입니다. 그러려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겠죠? 국민들을 잘 먹여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태평성대에서는 중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점점 물질도 많아지고 부도 축적되고 옛날보다는 훨씬 좋은 걸 먹고 입고 살아가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즐겁고 편안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더 가지려는 욕심. 더 잘 살려는 욕심. 남보다. 더 높이 가려는 욕심. 남보다. 그 욕심이 이런 가장 근본에 있어서 그것들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강박관념이죠. 만들고 그것이 쌓여서 병이 되고 그러다 보면 즐겨야 될 술을 즐길 때 먹는 술을 그런 것을 강박관념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마시게 되고 그래서 병을 얻고 이제 이게 문제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주고받는 인사 중에 술 한잔 하자 이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또 우리 민족 노래에는 다민족도 있습니다만 술에 취한 내용이 담긴 노래가 흔합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그런 내용이에요. 드라마에서도 한국 드라마에서는 술 마시는 장면이 쉽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생활이 술과 함께 즐기는 그런 삶이니까 번화가에는 한 집 걸러서 술집이 많죠. 이 코리아타운에 가도 몇 집 걸러 좀 술집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술을 팔려면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근데 대개 미국의 술들은 맥주 이런 걸 제외하고는 좀 농도가 높기 때문에 리커 면허가 있어야 또 팝니다. 그런데 한국 술들은 독한 술이 없어요. 대개 20도 미만. 근데 미국은 20도 이상이 이제 그런 독주라고 해서 한도에 살짝 1도 낮춰서 19도, 18도짜리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고 그러죠. 그것은 이제 음료입니다. 말하자면 알코올이 있지만 어쨌든 상점에서도 그렇고는 식당에서도 다 음료이기 때문에 술을 팝니다. 늘 많은 손님이 쳤죠. 이렇듯이 술은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자, 그러면 술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술은 우리가 먹으면 취했다가 깨죠. 어떤 기전으로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깬다는 건 술기운이 없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어떻게 대사되는가? 술이란 리커, 미국에서 리커라고 합니다. 주성분이 에틸 알코올과 물입니다. 물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에틸 알코올이 퍼센트로 20% 섞여 있느냐 30% 섞여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1도냐 2도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알코올 음료라는 건 술이라는 건 마시면 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음료를 전부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은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다 제법이 다르고 다른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지만 마시면 취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다 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쌀로 만들죠. 옥수수로 만들기도 하고 밀가루로 만들기도 하고 저쪽 가면 그거 뭡니까? 산에서 자라는 알로에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쳐내버리고 중지를 만들어서 그걸 발효시켜 만드는 멕시코 독주. 그건 뭐라고 합니까? 재료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원료가 되죠.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니까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라면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수수는 꼭 짜고 나면 단물을 꼭 빼고 나면 남죠. 그걸로도 술 만들 수 있어요. 원료가. 주세법에는 알코올 함량이 1도 이상일 경우에 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도라도 있으면 취하니까, 취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1도 이상의 술이에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체내로 들어온 알코올은 우리 몸의 장을 통해서 흡수된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 피부, 그러니까 입속에서부터 흡수 시작입니다. 술은. 알코올은 물은 장으로 들어가야 흡수되지만 입에 물고 있어도 술이 약한 사람은 취합니다. 그러니까 상피세포서부터 이 식도에서부터 흡수되기 시작해서, 물론 꿀꺽 삼키면 위를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가니까 대부분은 장에서 흡수되죠. 그러나 흡수되기 시작하는 것은 약한 사람은요, 피부에 발라도 취합니다. 흡수되니까. 알코올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소장에서, 일부는 위에서. 왜? 물은 위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소화될 필요가 없는 것은 빨리 내보냅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요. 그렇지, 소화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문부가 딱 막아서 위에서 주물주물해서 부드럽게 된 뒤에 내려보내고요. 어쨌든 그래서 흡수됩니다. 흡수되는 것도 점막에서, 피부 점막에서 흡수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피 속에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혈중 최고 농도에 달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일정한 술을 마셔서 다 마셨어요. 근데 우리 몸에 최고 농도가 도달하기까지는 약 30분에서 90분. 그냥 30분쯤 되면 많이 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시간쯤 돼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빠릅니다. 흡수 과정은 다른 음식물의 섭취 상태나 술 마시는 속도나 술 농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죠. 빨리 마시면 빨리 흡수되니까 빨리 취하고, 진하게 농도가 높은, 도수가 높은 걸 마시면 흡수돼도 빨리 취하죠. 또 다른 음식물과 같이 먹으면 그 음식물도 흡수돼야 되니까 흡수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실 적에 안주라고 해서 안주와 같이 먹죠. 고기라든지 채소보다는 고기 종류.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흡수 속도를 늦추게 하고, 또 우리 몸에서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 그 방어도 좀 쉽게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은 술 마시는 속도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지만, 분해는 어떤 과정이냐? 일단 흡수돼서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게 있어요. ADH,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나제라는 그것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됩니다. 분해를 해요. 일단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됩니다. 아세트알데히드.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골치가 아프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술 마시면 골치 아픈 것이 이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아세트알데히드, 골치 아픈 것도 계속 아픈 거 아니잖아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빨리 분해지는데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효소 ALDH라고 해서 아세탈데하이드 브로케나제 이렇게 해서 아세트산으로 전환됩니다. 아세틱 어시드로. 그러면 이제 아세트산은 또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돼요. 완전히. 그래서 술 많이 마시면 오줌도 많이 싸게 됩니다. 오줌이 자주 나와요. 분해돼서 물이 되니까 술 자체도 물이지만 그것이 또 분해되면 물이 되니까 이해가 가실 줄로 압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는 술을 안 받는 체질입니다. 술만 먹으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빨갛고 심장이 막 쿵쿵 뛰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도 막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한 잔만 먹으면 얼굴이 파래갖고 막 가슴 뚫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달라서 그래요. 알코올 분해 요소 ADH의 활동도가 낮아서 알코올 산화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대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트알데히드 하이드로게나제 분해 요소가 잘 나오는 사람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막 얼른 분해해 버리는데 그게 잘 분비 안 되는 사람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쌓이게 되겠죠. 아세트알데히드는 체내에서 안면홍조, 얼굴을 붓게 하고 빈맥, 심장을 막 뛰게 하고 오심은 미식미식하다고 그러죠. 음식 먹었을 때 구토, 토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 아세트알데히드. 그래 어떤 사람은 술 많이 먹고 막 토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죠. 대학 다닐 때 새내기 뭐 그 어떤 회에서 술 잔뜩 마시고 막 토하고 쓰러지고 눕고 심하면 정신 못 차리고 눕습니다. 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그러면 이제 죽게 됩니다. 술을 자제하지 못하는 문제. 그렇죠? 술을 나 한 잔 먹고 나 그만 먹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먹다 보면 자제가 안 돼요. 자꾸 먹게 돼. 술 먹는다 그럽니다. 이러한 음주자의 경우에는 특히 말하자면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을 못 먹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세트알데히드야. 우리 몸에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기면 막 구역지전하고 그러듯이 평소에 술 한 잔 먹고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질 나서 못 먹어. 더 이상. 그걸 약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이 약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어떤 걸 치료하고 그거보다는 어떤 증상을 없애기 위한 어떤 것을 발견하면 그 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또 그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증상이 없어지면 이것이 다른 작용을 해 또. 그래서 오히려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부작용이라고 그러죠. 약에는 꼭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술. 정서 및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게 중요하죠. 알코올도 열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열이 있어요. 따라서 술을 마시면 막 힘이 세져요. 그래서 술 마신 뒤에는 막 싸움도 하려고 그러고 힘없는 사람이 술 마시고 나서 달라들고 그러죠. 진짜 힘이 세집니다. 열량은 있는데 텅 빈 칼로리라고 해서 엠프티 칼로리라고 해서 영양학적인 영양이 아니고 바로 분해되는 칼로리요. 금방 분해되는 칼로리. 그 칼로리가 쌓여서 뭐 어떤 근육을 만들고 이렇게 몸을 빌드업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양학적 가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점막이나 위장점막 여기에 관계해서 금방 얘기한 대로 구토, 오심구토, 갈증 이런 걸 유발시킵니다. 알코올 주류 착용은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심구토도 중추신경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면 오심구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긴장하고 막 억눌렸던 마음이 완화돼 풀어져. 용기도 생기고 진정하는 효과를 줘요.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주 참 힘들고 기분이 아주 나빠졌을 때 술을 한두 잔 하는 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긴장감이 완화되고 기분이 좋아져서 아이 그 정도 뭐 잘 되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되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술은 거기까지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거기까지 마시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술량이 점점 많아지면 뇌 신경 활동을 없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 심리 상태가 변화합니다. 알코올 섭취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혈액 내에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게 되면 판단력이 저하되고 정신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발음도 어눌해지고 말이 어눌해지죠. 술 마시면 아야야 왜? 혀 운동이 느려지니까 어른해져. 이성적 판단이 늦어지고 판단력이 늦어져.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고 심각한 행동이나 막 싸움을 한다든지 괜히 친한 추억에도 막 조금 먼 말만 가지고 달라들고 감정 조절의 상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과음 상태에서 많이 먹었을 때죠.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데 술자리에서 친구를 두들겨 패고 살인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돼서 그렇습니다. 조금 마시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뭐든지 적당히 마시면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약이 되는 양과 독이 되는 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먹으면 굉장히 좋아. 일도 모두 뿌듯하고 할 때는 소주 한잔 딱 하고 하면 일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책도 더 잘 읽어져.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책 읽다 보면 물이 오고. 근데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정도 딱 마시면 굉장히 좋아져요. 책도 잘 읽어져. 피로하지도 않고. 어쨌든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과하면 판단력이 저하됩니다. 적당하면 판단력도 빨라져요. 왜? 그 몸을 억누르던 여러 가지 기분이 사라지니까 뇌가 활성화돼서 잘 생각나고 말도 잘 나오고 평소에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 술에 한 잔 들어가면 말을 잘 하잖아요. 말을 잘한다는 건 뇌가 잘 돌아간다 소리입니다. 뇌의 회전이 빨라야 말도 빨라집니다. 책도 빨리 읽을 수 있고 뇌의 회전이 느리면 말도 느리고 읽는 속도도 느려져요. 근데 적당한 경우에는 이제 빨라져. 그런데 이제 과하게 되면 판단력도 저하되고 감정 조절력이 상실되니까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감정 주체 못해서 울어. 술 먹으면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 경우도 남자도 그래. 괜히 울어. 그럼 감정이 주체 못해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과다 섭취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극심한 상태가 되면, 이것이 너무 극심해지면 정신착란도 일어나고 혼수 상태가 돼요. 쓰러져 버립니다. 술 먹고 뻗은 사람, 뻗은 친구들 봤죠? 술 먹고 뻗는다는 게 혼수 상태예요. 너무 많이 마시면 혼수 상태가 깊어지면 죽습니다. 호흡마비가 돼서 생명을 잃기도 해요. 술을 안 먹으면 참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저렇게 개차반을 개차반 포악하게 돼요. 그 말이 있죠. 술로 인해서 중추신경 판단력이 마비돼서 또 감정과 행동 조절이 힘들어져서 반대로 근육은 수로 대사 물질인 아세테이트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힘이 생기게 되니까 폭력과 같은 행동 조절이 안 되게 되죠. 힘이 세지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이 달라집니까? 근데 술을 한 잔 먹고 나면 막 힘이 세죠. 이 아세테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세트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폭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폭. 술을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한다 그 소리입니다. 주폭. 그래서 친구를 때리고 괴롭게 하고,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게 하고, 아내를 때리고 괴롭게 하고, 피곤하니까 기분이 좋으라고 먹은 술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또 저는 술을 많이 마시면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그 이튿날 뭐라고 하면 너 그런 일이 있었어?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름이 딱 끊깁니다. 단기간의 기억 상실증을 일으키는 필름 끊긴다고 그러죠. 필름이 끊겨. 그런 현상을 블랙아웃. 우리는 필름 끊긴다고 그러고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블랙아웃 그렇게 부르죠. 이것은 급속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니까 그냥 캄캄해지는 거죠.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당시의 상황이 머릿속에 기억으로 저장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모든 게 우리는 먼저 설명할 적에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다 저장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면 저장 시스템이 마비돼 버려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지. 실제로 기억이 안 납니다. 술을 깬 뒤에 당시에 있던 상황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죠. 자기가 어떤 좋은 말을 했으면 괜찮아. 근데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한 걸 남들이 사는데 자기는 기억을 못해. 취중김담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얘기를 않고 그랬는데 술 한잔 들어가면 비밀스러운 것도 다 얘기해요. 그것은 조금 먹었을 때예요.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이성적 판단이 어렵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진심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행동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러니 어떤 중요한 그런 행사에서 그렇게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해주죠. 불안해. 내가 어저께 생각 안 나는데 어저께 혹시 실수하지는 않았나? 불안해.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죠. 음주를 많이 한 후에 다음날은 불안하다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과 사고, 정서장애.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고, 생각과 정서장애가 일어나더라. 물론 일시적으로 많이 먹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중독이 되면 아예 그냥 사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정서에 장애가 일어나요. 병이죠. 술을 마시는 이유는 가장 각색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상황에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즉 사회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떨떠름할 때 술 한잔 합시다 해서 같이 술 한잔을 남으로써 진심을 서로 토로하고, 그때는 자기 불리한 것도 얘기해요. 용기가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자네한테 잘못했네. 평소에는 잘못했던 소리 하기 힘들잖아요. 이해하기. 그러면 상대편도 아예 괜찮습니다. 조금 그렇게 나지만 그거 다 그렇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형님이 사과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가 술을 마십니다. 술 한잔 하자 소리가 바로 그 목적입니다. 우리 만나서 그 다음에 오래해서 어디 오랜만에 전화를 했거나 오랜만에 만났거나 술 한잔 하세요. 요전에 우리 이명박이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로 애쓰는 그 비서실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그만 음식점에 가서 소주를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서로 술을 주고받으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그 부하 직원도 술을 따르게 한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거리를 찾기 위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실제로는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도 평소에는 아버지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술 한잔 먹고 아들에게 한 잔 주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한 잔 따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 예절이고, 그것을 아들에게 술 따르게 했다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좋은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걸 좋은 눈으로 보자 그러지 않지만 평상시에 그래도 좋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색안경을 끼고. 옛날에 어떤 그 이성계,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성계는 임금이고 무학대사는 유명하자면 스님이니까 어느 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농담이나 합시다. 임금이라면 농담하기 힘들잖아요. 무학대사는 친하니까 농담이나 합시다. 그러시죠. 우리 대사님을 보니까 돼지같이 생겼네. 농담으로 한 거예요. 웃자고. 그래 하하하 웃으면서 무학대사는 또 대답을, 돼지는 돼지로만 보이고 돼지는 돼지가 모르고 사람은 사람으로만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색안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좋은 눈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어떻게 비서실 사람들하고 술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동안에는 이런 가게에 들어가서, 일반 식당에 들어가서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같이 어울리면서 이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굉장히 참 훌륭한 일이고, 상하간에, 상하라고 할 거 없이 직급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쓰러져서 미안해. 또 쓰러진 사람은
괜찮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람입니다. 라는 말을 주고받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쨌든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마시기도 하고, 단순히 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혼자 마시기도 하죠. 혼술이라고. 스트레스 해소. 혼술 한 잔 하는 건 좋아요. 저도 가끔 혼자 한 잔씩은 합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답답할 때는 한 잔 딱 하면 굉장히 기분이 릴렉스 되면서 좋아져요. 책도 잘 읽어져. 공부도 잘 돼. 그러나 이게 조금 많아지면 또 그렇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답답한 거를 해소 위해서도 수치스럽다든가 좌절감, 뭐 잘 안 됐어, 패배감, 그 다음 뭐 때문에 불안해, 외로워, 그럴 때도 적당히 술 한 잔을 함으로써 그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요? 술 딱 마시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언제 같이 태어났나? 혼자 태어났지. 이런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친구와 사귀고 누구 만나면 되는 것이지, 혼자 있다는 게 외로워서 그게 걱정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외로운 것이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 손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일란성 쌍둥이도 손 붙잡고 태어나지 않아요. 형이 먼저 나오고 동생이 나중 나오지. 그래서 술의 힘을 빌릴 때도 있고, 때로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나. 막 화를 낼 것 같아. 그때도 가서 술 한잔 딱 하면, 내가 뭐 화내서 뭐해.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해서 뭐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를 다스리고자 술을 먹게 돼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는 자신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거나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알코올이라는, 좋게 얘기하면 음료, 또 이런 경우는 약이라도 볼 수 있어요. 약물로서 자기의 기분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 그러니까 알코올이라는 약물이 주는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즐기는 거죠. 요 선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해지면 이런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때로는 유쾌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술뿐이 아닙니다. 뭐든지 그래요. 음식도 그래요. 적당히 먹으면 기분이 좋고 그러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배도 아프고 힘들어져요. 살도 많이 찌고. 똑같습니다. 술뿐이 아니고 모든 음식은. 또 술을 적당히 마시면 우리 몸에서 알코올이 아세틱 어시드로 변해서 그것들이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아세트산 분해 요소가 또 나와서 분해해버리면 괜찮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라든가 알코올 분해 요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잘 분비되는 사람은 많이 마셔도, 어느 정도 많이 마셔도 잘 분해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런 효소들이 조금 나오는 사람은 많이 마시면 분해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이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뇌 신경계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그 만성적인 음주, 이게 이제 답답하니까 술 한잔 해야지. 근데 답답할 때마다 술 한잔 해. 그러면 이제 만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경우까지 돼요.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때마다 계속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 마실 때도 있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 나가서 집을 뭐 한 바퀴 돈다든가 숲속으로 걸으면서 시원한 공기를 마신다든가 방법을 자꾸 달리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폭음은 치매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게 뇌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로 인한 뇌 손상, 사고장애, 정서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인격의 변화도 오게 하고 우울, 불안, 환시, 환청 이런 정신병적 현상도 생겨요. 너무 많으면 다른 거 보여. 술 많이 먹은 사람이 저 뭐 막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환시, 환청도 들려요. 소리가 들려. 그런다고 해서 막 문제가 생겨. 그런 것을 우리는 정신병적인 장애라고 하는데 그걸 먹으면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소리를 듣는데 대개 15Hz에서 20,000Hz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15Hz를 저주파, 20,000Hz를 고주파 그러죠. 저주파 이하의 소리는 우리가 못 듣습니다. 소리가 있어요. 근데 듣지를 못해. 고주파 이상의 소리, 높은 소리 이상은 또 못 듣습니다. 우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으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는 것도 그럽니다. 적외선 이하, 빨간색까지는 보죠. 빨주노초 파란 보는 봐요. 근데 빨간색보다도 파장이 긴 것은 못 봐. 그걸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보라색보다도 긴 짧은 파장 못 봐.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동물들은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통 사람과는 달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가 우리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짖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뭘 본 거야.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개는 적외선도 보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적외선 다 보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는 더 잘 봐요. 사람도 거기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 보이는 사람이 있어. 우리 얘기지만 귀신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귀신이 있냐 없냐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그러지. 다 그게 여기에는 수많은 비물질들이 꽉 차 있습니다. 비물질이라 하더라도 모든 게 이제 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있으니까 보이고 이렇게 이 몸인 것 같지만 이것도 자꾸 분해해 나가면 분자가 되죠. 분자를 더 분해하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더 보면 중성자와 전자가 있고 전자의 수에 따라서 분자들이 다 내는 주파수가 다르고 또 그 전자를 그 원자를 더 잘게 쪼개면 광자가 됩니다. 광자는 말이 광자 하니까 어떤 물질인 것 같지만 원자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기능이 높은 어떤 기계를 사용하면 다 사진도 찍어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분자 이하는 안 보여요. 그런데 볼 수는 있어요. 물질이니까. 근데 광자가 되면 아예 형태가 없어져. 파장입니다. 파장. 그런데 그 광자가 모든 물질의 근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물질들이 많아요. 공기 보입니까? 공기도 물질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장애죠. 보통 사람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초능력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보다도 문제가 생기면 장애죠. 문제가 안 생기고 능력이 높아지면 초능력이 되지만 그것이 건강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장애, 알코올에 의해서 사고장애를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하는데 장애가 생긴다 그 소리입니다. 알코올로 인한 사고장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물질 때문에 장애가 생긴다고 하는 건 참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헬로? Was it calling? No, I'm Dr. Kim. 술 취한 사람에게 술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 너 술 취했어. 그만 마시자. 그러면 대부분은 나는 안 취했어. 부정합니다. 부정하면 취했다는 소리입니다. 취하면 부정하는 것이 보통이니까. 그래서 난 이거까지 취하면 안 취했어. 왜? 안 취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취한 사람이야. 이렇듯이 대부분 나 안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신이 취했다는 사실조차도 부정하는 겁니다. 장애죠, 이게. 취한 것을 인정하고 그걸 깨달아야 정상인데 부정하니까 이건 문제가 되죠. 술을 마신 양과 기간을 부정하고 나 술을 많이 마셨어. 사실 많이 마셨는데 넌 몇 시간 전부터 오후부터 쭉 마셨잖아. 아까 와서부터 마시기 시작했는데 다 부정해요. 술로 인한 피해와 악영향을 전부 부정해. 나는 괜찮아. 나는 안 그래. 그래서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 사고장애의 증상입니다. 부정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긍정하면 괜찮은 거라고 보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마셨어? 야, 그러면 그만 마시자. 내일 더 하고. 이게 정상이죠.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라는 건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의 공통적인 거니까요. 음주운전에 처음 걸린 사람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있죠? 걸린 사람보다 세 번째 걸린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 걸렸을 때는 이거 술 먹여야 되겠네. 그러다가 세 번, 네 번 걸리면 보통이야 이제. 과소평가해. 술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손해를 보고 피해를 겪고 있는지, 자신의 음주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과 동료,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상처받고 있는지 이걸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자주 보이는 사고 장애로 인한 증상 하나는 부정, 또 하나는 상황 판단 능력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판단력이 없어져. 행동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하는 건 오판을 하는 거죠. 의사 결정을 하고 술 마시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요새 한국에서 지금 특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파이어된 대통령도 한국에서는 파면시켜버립니다. 어느 나라가에서 대통령 파면시킨 나라가 없어요. 한국만이 몇 사람의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대통령 파면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근데 한국은 어쨌든 파면된 대통령이 왜 파면됐을까?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보면 전부 술 잘 마셔요, 그거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 이제 과도한 음주, 술 중독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판단력이 약해진 거예요. 야, 계엄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고 실패하면 내가 어떻고 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걸 쉽게 발견하겠습니까? 판단력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 시키면 안 되죠. 나라가 결단나니까 전쟁을 안 해야 될 상황에 전쟁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잘 살아야 될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될 상황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지도자는 빨리 파면시켜야 돼요. 파이어시켜야 돼요. 4년 5년 끌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새로운 좋은 사람을 다시 뽑아서 그래야죠. 한국은 그게 이제 됐습니다. 미국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생각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파면시킬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꼭 뭐 한국이 자랑스럽고 미국이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라 하나 어떠면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서양에서 발전을 했지만 실제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말로만 그렇지. 근데 세계에서 가장 시행이 잘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끄럽죠. 민주주의 시끄럽습니다. 왜? 반대도 오고 찬성도 오니까 시끄럽죠. 시끄러워야 어떻게 보면 시끄러워야 민주주의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내니까. 그러나 대다수 의견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렇다고 반대하는 의견을 내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의견도 들어주고 들어보고 이걸 선택하는 거지. 민주주의는 선택이죠. 한쪽을 내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술을 마시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의사결정, 상황 판단 이런 것이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신의 음주 행동으로 인해서 약속을 어기거나 출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어. 파면된 대통령 요새 나오는 소리 보면 술을 먹고 늦게 일어나니까 출근 안 해요. 12시나 1시 돼야 겨우 일어나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퇴근 시간은 칼같이 지켜. 그리고 술 마셔. 그러니 무슨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반복적으로 그러게 되면 뭔가 사고장애도 생기고 행동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손상됐기 때문에 아마 글쎄 오늘날 같은 세상에 계엄을 선포할 정도면 이건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병적 현상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개인에도 불행하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하고 국민들도 불행하고 그렇게 술이라는 건 굉장히 적절히 마시면 좋은 거지만 과하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시도하거나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무모한 시도를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얘기하지만요 이건 뭐 우리가 배우니까 꼭 시사 얘기를 안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평소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혁명이란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려고 한 그런 선언 그 발표를
금요일 날 저녁에 10시에, 그것도 10시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뉴스 보고 그런 때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계엄을 선포했어요. 또 그 당시에 무슨 일 때문에 무엇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다 모여 있을 때예요. 분명히 실패합니다. 이러면 계엄은 모든 그런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럴 적에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적에 기습적으로 발표해야 성공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걸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그런 판단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죠.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본인도 그것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서 살거나 죽거나 해야 됩니다. 그 이하의 형량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훨씬 넘었으니까 감옥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사면도 하지 말자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사면도 할 수가 없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알코올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야기시킵니다. 뭔 얘기를 해도 꼭 고깝게 들어. 좋지 않은 게 들어. 좋은 방식은 긍정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뭔 좋은 얘기를 하면 뭐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뭐 한다고 그래? 삐딱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하면, 그래, 야, 내가 못나서 그렇다. 내가 못난 탓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 고맙다.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듣기는 좀 힘들지만 고맙다. 누가 이런 얘기 해주는 놈이냐? 너 나으니까 해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감정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게 되죠. 두 번째, 알코올에 의한 정서장애. 첫째, 알코올은 인간 사고 능력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고 조절하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교류하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정서장애를 일으킵니다. 초래예요. 알코올에 의한 정서장애는 우선 부정적 감정, 악순환입니다. 계속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어린 왕자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술을 왜 마셔요?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부끄러운 놈이라는 걸 잊기 위해서,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셔.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시는다는 게 부끄러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우리가 술을 마실 때는 스트레스나 좌절감이나 수치심,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해지면, 술이 깨고 나면 부정적 생각들이 더욱 강하게 되살아올 수가 있어요. 다시 술을 마실 때는 잊었는데 깨고 나면 또 생각나. 그럼 또 깨기 위해서, 그 감정을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마셔. 그런 감정이 든 이유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술을 좀 마시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건 좋은 거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걸 생각 못했네. 어떤 감정이 꽉 막힐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술 한 잔 들어가면 감정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완되니까 생각이 안 나던 생각도 떠올라요. 기발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럴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많이 마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원인이나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마시고 그 부정적인 감정과 그로 인한 음주가 도돌이표처럼 자꾸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이라는 건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됐으면 중독입니다. 그냥 즐기는 게 아니고 마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마시지 않으면 골치가 아프다든지 정신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 결국 과도한 음주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과도한 음주, 비관적이고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은 사고 능력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조절하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교육하는데 그런 능력을 망가뜨린다. 둘째는 정서적 의사소통을 잘 안 되게 합니다. 그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깁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그래야 함께 살아가는데 그게 사유 기초죠. 아,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또는 저 사람이 있으면 야, 너 그래 실수했지만 다음에 그러지 마. 그러면 그 사람도 아,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유 기초죠. 술자리 초반에는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술을 마시게 되고 많이 마시게 되고 취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취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펼치게 되고 강요하고 궁극적으로 이 알코올은 그러니까 과도한 알코올은 인간이 가진 경청, 이해, 공감, 소통력을 파괴시켜. 좋을 때는 조금 마시면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소통. 요전에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너무나도 열심히 이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 쓰러졌다고 그래. 어떤 사람 코피도 쏟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불렀어요. 나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코피도 쏟고 쓰러진 거 너무 미안해.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한잔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대통령 얘기하니까 쓰러졌던 그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국민을 위해서. 쓰러진 것을 막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야. 또 남들도 그 쓰러졌다는 그것을 에이, 내가 이제 쓰러지냐 그게 아니라 쓰러질 때까지 일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부터 막 굉장히 칭찬받고 있어. 영웅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다. 소통, 공감, 이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적게 마실 때는 그런데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게 파괴돼 버려요. 음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 친구, 동료 이 사람들의 불행과 슬픔을 몰라 이해하지 못해. 맨날 내가 술 한잔 먹는데 네가 그래? 네가 왜 상관해? 그렇게. 셋째는 감정 조절 능력이 없어집니다. 취중 진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먹었을 때는 진실을 얘기해요. 근데 취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마비돼서 폭력을 사용하고 욕설을 하고 자해하고 이게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감정이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많은 실수와 상처를 주고, 이 민폐죠. 이런 감정적 상처는 결국 인간관계 단절을 가져옵니다. 에이 저 새끼하고 다시는 만나나 봐, 다시는 교제하나 봐. 끊어져 버려. 오히려 좋다고 만난 것이, 화해하자고 만난 것이 원수가 더 되버려요. 그러니까 조절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만 도리어 과해지면 술로 인해서 소중한 관계를 잃고 스스로 외톨이로 변해갑니다. 더욱 외로워지고. 그렇죠. 소통이 돼서 친구가 생기면 외롭지 않은데, 그렇게 외롭지 않기 위해서 만든 술자리가 오히려 단절이 되면 더 외로워지죠. 다시는 안 만나니까. 그죠? 심할 경우에는 알코올성 치매 등이 생겨납니다. 자기 자신도 잃어버려요. 치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 죽는 것도 무섭지만 중풍과 치매입니다. 중풍은 자기 몸의 일부를 잃어버리죠. 마음대로 못해요. 몸은 관절을 마음대로 못해. 자기 의지대로 못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다 치매.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와이프가 와도 누구세요? 아들이 와도 누구시죠? 이건 사람입니까? 숨만 쉬고 밥을 먹었다 뿐이지 기억을 하나, 기억이 나나. 삶이 아닙니다. 무서운 날. 그게 옛날 죽음보다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알코올이 이러한 현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알코올로 인한 사고 및 정서 장애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음주하는 기간이 많아지고 내 자신도 알지 못하게 조금씩 악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내가 그게 내 자신이 파괴되어 간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으면 고칠 수도 있죠. 근데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고 나빠지죠. 그러니까 더 무섭고. 술이란 뭐 술술 잘 넘어간다고 술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조금 마실 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많이 마실 때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걸 알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모를 정도로, 치매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술입니다. 술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 언제 만나서 술 한잔해? 저녁에 한번 만나자. 술 한잔하게. 평소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조금 마시고 이렇게 이해를 돕고 오해를 돈독하게 하고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과하게 하는 경우. 그래서 술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 채 계속 과음하고 오래 마시고 하면 만성적인 음주와 폭음을 반복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악화되고 무서운 상태로 변해갈 겁니다. 때문에 평소에 그만큼 술을 멀리하고 술을 마실 때도 몸을 충분히 해독할 수 있도록 적정 음주량, 이게 절주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 잔 마시자. 술을 마시는 빈도도 줄이고, 늘 마시면 안 되죠. 한 번 손상된 뇌세포, 또 간세포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또 농담처럼 생각나는 게 있네요. 파면된 대통령이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날씨 더운 거야. 어때요? 교도소 갇힌 사람에게 냉방기 틀어줄 이유 있습니까? 벌을 받는 사람에게?
근데 덥기도 하고 간도 나빠서 뭐 간 수치가 막 10배로 올라갔고 술을 그렇게 마셨으니까 간이 나빠질 수밖에. 간 나빠진 것이 뭐 자랑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간도 나빠져요. 간도. 뇌세포도 나빠지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뇌세포가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일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그런 불만을 내려놓는다는 건 일반인보다도 못한 불만이거든. 그건 머리가 이상하다는 뜻이야. 그게 이제 아마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그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그거보다는 저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저렇게 절주를 못해가지고 저렇게 망가진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순간의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 회복되기 쉽지 않죠.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는 판단 잘못해서 그렇지만 계엄령을 해야 이것이 뭐 모든 게 자기 반대하는 사람이 다 없어지고 정처기가 쉬워지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 경과를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몇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뭐 또 그런 계획이 다 나왔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 회복되기 쉽지 않죠. 얘기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이제는 알코올이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이게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술로 인한 정신질환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알코올 의존 중독입니다. 중독. 흔히 그냥 좋은 말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 그러지만 이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술 중독, 술 주정 중독.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주정해. 주정한다는 말 아시죠? 폭력을 행사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때리고 가정에서 또 다른 친구들과 같이 이게 주폭이라고 합니다. 주폭. 이 병입니다. 병.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라고 하지만 그냥 중독입니다. 중독. 아마 파면된 대통령도 내 생각에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깨닫지 못하고 병이 들은 겁니다. 병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국가를 위해서는 정말로 나쁜 것이고 그런 사람이 국가를 운영한다 보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코올 증후군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일반적인 알코올 섭취량 이상의 음주로 인해서 건강이나 직업, 사회적인 장애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도저히 안 돼. 먹어야 돼. 지금도 먹는다고 그래요. 교도소도. 어떤 사람이 갖다 주는 거 아니야? 면회 오면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술을 매일 마십니다. 왜? 매일 마시다 보니까 양도 많아지죠. 독해지고. 뭐 맥주든 이런 도수 얕은 건 이제 안 마셔요. 맛이 없으니까. 그러나 일정 기간 술을 마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멈추지 못하고 며칠씩 마시는 것도 중독입니다. 제어하지 못하면 중독이에요. 술에 취해서 음주 행동을 일으켜서 가족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중독입니다.
그래,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걸 그 정도가 되면 중독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가 얘기하는 그분도 중독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걸 치료해야 되는데 글쎄 치료할 정도로 국민의 감정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의 진단 기준, 그러면 알코올 의존 증후군, 즉 알코올 중독은 어느 때 중독이라고 할 것이냐가. 근데 여기서 먼저 시간도 얘기했지만 알코올 중독은 이런 것이 알코올 중독이다, 뭐 증후군 진단은 이렇게 한다, 안 마셔야 된다. 말을 그러지만 안 마실 수 있습니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강의에는 없지만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술 먹는 사람 못 먹게 할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못 피우게 할 수 있어요. 마약 하는 사람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따로 강의를 할 것이고 따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진단 기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가지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가 해당되면 중독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독이구나를 알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모르면 이제 심한 것이죠. 첫째, 6가지 중에 3가지는 알코올을 섭취하려는 강렬한 욕구나 강박감이 있다. 술 먹고 싶어 죽겠어. 안 먹으면 미치겠어. 강박감. 술을 먹고 싶은 건 누구나 먹고 싶어요. 강박감. 강박감이란 안 먹으면 막 미칠 것 같아. 2번째, 음주 시작 종결. 조절하기 어려워. 한 잔만 마시고 그만둬야지. 딱 놓는 사람 괜찮아. 한 번 마시면 그냥 뭐 뒤에 쓰러질 때까지 마셔. 3번째, 금단현상 상태가 알코올을 감소하고 중단할 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술을 안 먹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뭔 의욕도 없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사람. 술을 마시면 기분이 막 좋아지고 의욕도 생기고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걸 금단현상이라고 해요. 술을 안 마시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근데 술을 마시면 잘해. 평소에도 잘하다가 술 마시면 더 잘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금단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4번째, 원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알코올의 양을 더 증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술 한 잔만 먹어도 기분 좋았어. 근데 점점 술의 양이 늘어나서 2잔 먹어야 돼. 3잔 먹어야 돼.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한 상태로 만들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 양을 한 번에 마셔버려요. 이게 원래 제가 오래전에요. 그때 내가 고등학교 선생을 한 10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선생님 친구가 있어요. 점심시간에는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소주 한 잔씩을 했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서 피곤하니까 피곤도 좀 사라지고 말도 더 잘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선생님은 한 방울도 못해. 원래 냄새도 못 맡아. 그래서 처음에 진짜 한 방울 조금 줬어요. 혀에 추릴 정도만. 요것만 마시라고. 그 다음날이 조금 더 주고 해서
한 달 갔더니 소주 한 잔 마시더라고요. 조금 늘어나가지고 한 달 되니까 소주 한 잔을 마시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 알코올 복용으로 인해서 다른 기쁨이나 흥미를 점점 무시하고 알코올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기쁨도 흥미도 없어요. 술을 마셔야 되니까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술 한 잔 마시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 했습니다. 여섯 번째, 6가지 중에 3개에만 해당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당 음주로 인해서 간에 나빠. 간질환이 생겨요. 아까 탄핵당한 대통령이 간 수치가 다른 사람 10배다. 간이 나빠져서 나 간방사를 못 하겠다고 막 뭐 투정 부린다든가. 아, 술을 마셨으니까 간 나빠졌겠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과량 알코올을 섭취한 결과로 기분도 우울하고 알코올. 그런 사람이 감방에 갇혔으니 얼마나 우울하고 갑갑하겠습니까? 인지기능 장애도 일어나고. 인지기능 장애가 일어나니까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보다도 더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인지장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이 생긴 거죠. 이렇게 6가지 중에 3가지만 해당이 돼도 중독이다. 두 번째는 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이것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면 우울해져. 조현병은요,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좋아. 그러다가 또 우울해져. 술 한 잔 마시면 막 기분이 무척 좋아. 그래 막 2잔, 3잔 마시면 막 좀 울어. 그런 사람들 있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중독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로 인해서 다양한 정신질환을 일으키거나 여러 정신질환의 음주가 동반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어요. 적당히 섭취하면 좋아. 담배도 적당히 마시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마약 성분도 적당히 먹으면 술과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병도 치료가 돼요. 과하니까 중독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독된다고 해서 술이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중독된 데서 마약이 나쁘다, 아닙니다. 마약은 우울증이나 이런 병을 치료하는 약도 됩니다. 많이 먹으면 그게 중독이 되죠. 마약이 되고. 알코올 중독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이 우울증입니다. 우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왜 마시냐? 우울하니까. 이처럼 알코올 증후군, 알코올 의존 증후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울증이 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시면 문제가 된다 소리예요. 이 정도가 되면 치료가 아주 어렵습니다. 조현병. 조현병이라는 것은 우울증이랑 비슷한데, 조현병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조울증과 우울증을 막 반복하는 걸 조현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주 조금 했더니 기분이 좋았다가 3잔, 4잔 마시면 막 나빠져.
대부분 환자들은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죠. 그 외에도 유상무 스트레스예요. 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일어나. 그럼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셔.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죠. 이런 항불안작용 때문에 술을 마시면 불안이 좀 사라지고 릴렉스되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러나 이런 알코올 잘못된 사용은 일시적으로는 불안감을 줄여줄지 몰라도 또 안락감을 줄지 모른다는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게 마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많이 마시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안 마시면 우울해. 우울 때문에 마셨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돼서 안 마시면 우울해. 우울하니까 마셔. 나중에는 안 마시면 우울해. 야, 이거 도돌이표죠, 도돌이표. 저는 잠이 안 와서 술을 먹고 잡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면 술을 마시면 릴렉스 되니까 잠이 와요. 그런데 술을 아주 많이 마시면 잠도 안 와, 이제. 알코올이 잠을 유도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많이 마시면 이제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새벽 내내 고래고래 광질르고 집안 가족들 못 자게 하고 잠도 안 자.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이기도 해요. 조금일 때는 수면을 촉진하지만 많이 마시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로 인해서 깊은 수면이 방해되고 중간에 잠에서 쉽게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과음한 상태에서 새벽에 깨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 수 있는 분은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한 잔씩 되풀이 하다 보면 이렇게 술이 계속된 것이 결국은 무서운 알코올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한때 모르지. 나는 저녁마다 술 한 잔씩 먹어요. 전번에요. 제가 한 10년쯤 됐는가 보네요. 코로나 이전이니까 다우전옥에 있는 어떤 그 카페를 하는 분인데 술을 팔죠. 65쯤 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덩치도 컸습니다.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술을 끊을 수 있다면서요? 예. 그랬더니 저는 30년 동안을 이 가게를 했는데 매일같이 거의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어떤 때는 훨씬 더 마시고요. 근데 지금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버릇이 돼서 이것 좀 이제 끊고 싶은데 끊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깊은 최면 유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따라서 술을 이제 술 냄새를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보냈어요. 사람에 따라서 한 번에 끊을 수도 있지만 몇 번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잘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오시죠. 그랬는데 안 오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했어요. 끊었나? 아니면 효과가 없었나? 근데 2주일 후에 왔어요. 난 안 올 줄 알았는데 와서 어떠십니까? 물었더니 이제까지 술을 한 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그게 불안합니다. 또 술을 먹을까 봐서 한 번만 더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치료 한 번 더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나를 찾지 않습니다. 아마 못 마실 것입니다. 못 마시겠어요. 술만 마시면, 술 냄새 맡으면 구역질이어서 참을 수가 없다. 도저히 술만 봐도 싫다.
막 이렇게 강력한 암시를 걸어줬더니 진짜 술만 봐도 싫을 것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불질 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도 끊게 할 수 있고 담배도 끊게 할 수 있어요. 담배 볼 때마다 담배 연기만 맡으면 구역질을 하고 싫다고 그런 암시를 걸어놓으면 어떻게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치료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 치료가 1시간 반 내지 2시간 좀 걸리는데 그전에는 500불을 받았어요. 지금은 300불 받습니다. 되게 아픈 사람들이 돈 많고 행복하고 잘 산다는 아픈 게 아니라 돈도 없고 가난하고 돈도 못 벌고 힘든 사람들이 아파요. 그래서 가격을 점점 내린 것이 300불까지 내렸는데 2시간 동안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전문의가 2시간 내내 하고 300불 안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힘도 들고 나도 힘이 드니까. 그래서 그 이하는 안 내립니다. 그런데도 요새 더 어려워져서 그런지 우울증 아픈 사람들 와야 되는 사람들이 안 와요. 돈이 없으니까 안 오겠죠. 그렇다고 내가 그냥 해줄 수는 없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약만은 그냥 해줍니다. 노소, 빈부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끊고 싶다고. 왜 그러냐면 사회악이니까. 그리고 나도 미국에서 이렇게 그걸로 잘 살고 있는데 뭔가 공헌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사회에다가 돌리고 내 능력을 돌려서 뭔가 돕고 싶어서 그 일만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도 막 광고 내서 처음에는 했어요. 그러다가 광고는 못 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약을 파는 그 조직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비즈니스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광고도 내리고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사람은 그냥 해줘요. 한 번 아니라 끝날 때까지, 못 피울 때까지 내가 해줍니다. 그런데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 그랬어요. 나도 내가 살아야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더 못하죠. 나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자,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는 길, 이 이야기만 하고 이번 시간 끝날까 합니다. 중독이 진행되면서 찾아오는 뇌 손상에 의한 필연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조절 능력이 상실입니다. 예컨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오고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한다는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만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만족이 오면 우리 뇌에서는 그만하라는 만족 조절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배부르니까 수저를 놓죠. 아, 나 더 못 먹겠어. 나 술 취했으니까 더 못 마시겠어.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뇌에서. 그래서 못 마십니다. 못 먹습니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니까. 그런데 중독이 되면 이 만족 조절 스위치가 망가져버려요. 망가지니까 계속 폭식하고 포음하고 토할 때까지 막 먹게 되죠. 술 먹고 토하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어쩌면 토할 때까지 먹습니까? 토한다는 위축에 꽉 찼다는 소리인데 나도 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폭식을 하면 어느 순간에 만족 조절 기능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계속 먹게 돼요.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중독은 이렇게 만족 조절 장치가 스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장난 상황이 중독입니다. 아마 그 트리만 파면된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마시지. 국민들이 대통령이 출근하는 걸 못 봤어요.
그 앞에서 늘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출근을 안 한다고 우리가 빈차를 왔다 갔다 하고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 뽑은 대통령은 퇴근을 안 하려고요. 밤늦게까지 막 일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고장이 납니다. 악화되고 문제는 이런 자동조 시스템이 얼마나 고장났는지를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고장난 게 아닙니다.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그러네? 그게 아니고 서서히 부서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리고 회복되질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10년, 20년을 술을 안 마셨어요. 중독이라고 해서. 야, 이거 나섰는가 보다. 근데 한 잔 술만 들어가면 또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잃게 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불청객을 돌려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 명예, 믿음, 신뢰, 소중한 것들을 일순간에 앗아갑니다. 알코올 중독이. 일순에. 체면, 도덕성, 믿음, 신뢰 다 잊어버립니다. 소통 능력, 조절 능력 다 상실됩니다. 이로 해서 동료도 잃고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의 삶과 인생, 미래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완전히 망가뜨리고 지금 그분처럼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간적으로 나는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그러나 지은 죄는 받아야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방이 최고예요. 음주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런 신호를 옆에서 줄 적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상담센터에 가거나 치료를 받거나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받는다고 낫는 거 아닙니다. 마음치료 전문의에 가야 돼요. 우리와 같은. 그걸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일시 중지됐지만 그걸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많으면 또 학교에 열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으니까. 중독 위험신호는 필름이 끊긴다. 필름이 끊겼네? 그럼 내가 중독됐구나 하고 치료를 받고 그래야 됩니다. 술을 2차, 3차 했는데도 한 잔 더 오고 싶다. 이게 문제예요. 그죠? 주위에서 친구, 동료, 가족이 술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적에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한순간에 오고 내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뺏어가니까. 대통령직까지도 뺏어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중독에서 회복된 길은 정말로 멀고 험합니다. 중독되기는 쉬운데 만성 뇌질환이기 때문에 뇌를 회복시키려면 오랜 세월이 또 걸려요. 여기서 회복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회복, 관계 회복, 자존감 회복도 있습니다. 한번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걸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소통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면 됩니다.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 좀 잘 지내자. 근데 너 믿을 수 있어? 그렇지만 또 한 번, 두 번 해보고 나면 새 사람이 됐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일시에 잊어버린 자신의 삶과 인생, 미래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오래 걸리죠. 뇌구 회복은 기능적인 거니까 천천히 일어납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아마도 이 중복 치료 회복은 긴 여행과도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날 한순간 깨달음 대호각성해가지고 막 중독이 탁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그를 끊을 수 있는 여기 특수한 테크닉이나 기술적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있습니다. 요 저자는 요 때는 요 책에서 그랬지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그런 치료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래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음주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세상을 이해하고 중독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깨달아서 말로 해서 깨달을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상담을 해서 나을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상담하면 되지. 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수긍과 인정.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건 치료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해야죠. 이런 것도 해야지만 수긍과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치료를 받아서 억지로 수긍시키고 인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을 인정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쉽게 받아들이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 뭐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이런 얘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100번 듣고 이렇게 한 페이지 계속 이런 얘기 써봐야 물론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말로 그렇다는 거지. 지킬 수 있는 가벼운 약속부터 지켜나가야. 그럼 그래야지. 중독된 사람이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건 원칙적으로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상담자들이 하는 소리야. 알렉산더 그램벨은 성공과 실패의 유일한 차이점은 실행력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하고 실천 않는 사람이 있어요.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결심하고 하는 것. 치료 모험에도 참석하고 규칙적으로 지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소리가 이제 여기에 쭉 있어요. 뭐 변화에 대한 뭐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다 써놨는데 이거 회복의 알코올 효과는 왕도가 없습니다. 끊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치료자고 직자입니다.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100사람이면 한 사람은 할 수 있지만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 음주 방법 여기 써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조금 먹어라 그 소리입니다. 뭐 간질환 뭐 이런 소리 좀 어쩔 수 없이 써놨습니다. 시간이 돼서 술의 적정량 1시간 동안에 분해되는 알코올량이 10g이라면 10g만 마셔라 그 말입니다. 1시간 동안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계산적으로는 그림에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은 이걸 읽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 문제성인 거 한국 애주가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할 얘기는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깼을 때는 치료자를 찾아가. 있습니다. 그 치료하는 방법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치료하는 사람들을 양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치료하도록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박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다양하게 장황하게 연락했는데 한 번 중독이 되면 치료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